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크리에이터 김정현입니다. 자, 오늘 13번째 영상이고요. 13번째 영상은 지난 12번의 영상처럼 마지막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적혀 있는 대로 Transformations of Functions가 되겠습니다. 함수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의 이동은 평행이동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했어요. 왜냐면 그림을 그려주면 너무 억지가 될 것 같아서 정말로 이게 맞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은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도 이런 그래프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저는 전국 지오지브라에서도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회의를 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고 또 그렇다 보니 이제 지오지브라랑도 친해지는 기회가 좀 될 것 같아서 좀 활용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조금 더 소개하고 아, 본격적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좀 준비해봤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금 몇 개를 좀 적어놨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우선 K가 있고 L이 있고 M이 있습니다. 네, 이 세 개가 의미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슬라이드 역할을 합니다. 슬라이드.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각각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왼쪽 상단에 붙여서 이제 어떤 슬라이드를 적용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K 말고도 이렇게 L도 움직이고 M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K가 그냥 우리가 수직 이렇게 움직이면 좀 그러니까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시키면 다음과 같이 한 1초 정도를 주기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혹시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도 제가 지금 설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지금은 애니메이션을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봐야 하냐면 1차 함수가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어떠한 평행 이동을 갖게 되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차 함수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이러한 그래프가 형성이 됨을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좀 혹시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x 플러스 k라고 해서 좀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런 함수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 함수가 어떤 함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함수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나 선이 지금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잘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도 혹시나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4까지 키우겠습니다. 이러면 좀 보이시겠죠? 음. 그러면 이 그래프는 현재 원점에서 원점을 기점으로 했을 때 기울기가 1인 함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K를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가 1일 때 위로 올라갔습니다. 2일 때는 더 위로 올라갔죠? 3, 4, 5. 네, 제가 지금 범위를 5까지 설정해서 그렇지만 6, 7, 8, 9, 10 올라가면 이거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원점에서 마이너스 1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물론 마이너스 5까지 범위를 설정했습니다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계속 떨어지겠죠. 이러한 함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x 플러스 k라고 제가 설정을 했긴 했는데 결과값을 보면 x
k가 1일 때 x 플러스 1, k가 2일 때 x 플러스 2, 3일 때 x 플러스 3.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죠? 그렇단 얘기는 이거를 우리가 수식을 표현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리니어 펑션이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를 쓰죠. 되게 y는 ax, a는 0이 아니고 a는 실수인 범위에서 x도 어떤 특이 상황이 아니면 실수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행 이동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갔다고 할게요.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갔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형태는 x 대신에 어떤 거를 넣는 거냐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를 x-a라는 값을 대입합니다. 여기는요 y 대신에 y-b라고 하는 것을 대입해요. 이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가지고 다음에 두 개를 대입하면 y-b는 a에 x- 죄송해요. 플러스 a라고 했으니까 좀 겹치겠죠. p라고 하고 q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설정할게요. 제가 이거를 겹치는지를 생각 못하고 그대로 적었는데 이거를 해야 여러분이 헷갈리지가 않을 것 같아서 지워보고 다시 한번 쓰도록 할게요. x 대신에 xp를 넣고 여기를 q라고 한다면 여기를 x-p, y-q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명확해질 겁니다. 계산해보면 y-q는 a의 x-p라고 하는 1차 함수의 평행 이동 후 나오는 함수 형태를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참고로 지금 제가 컬큘러스를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설명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프에서만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그래프만으로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설명을 보고 싶은데 설명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진 않아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하지만 혹시나 제가 지금 이렇게만 적어 놓겠지만 나중에 제가 원리를 알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파악이 된다면 추가 영상을 통해서 13-1이라고 하는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할게요. 그리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차 함수가 끝났으니까 2차 함수를 볼 필요가 또 있습니다. 2차 함수는 다음과 같이 포물선 함수고요. 2차 함수 또한 k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y축의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을 거라서 이 부분을 보면 일단 저는 y축으로만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k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포개어졌죠? hx가 x 플러스 m의 제곱이라고 해놓고 지금 포개했는데 m을 움직이면 저는 어떻게 설정한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x축의 방향으로 만약에 이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여기서의 2는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를 좀 지칭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죠? 잠시만. 그래프가 그려졌죠?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를 체크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함수에서 지금 보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에서
x가 이만큼 평행 이동하고 y를 마이너스 이만큼 갔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오는 그림은 이 꼭지점에 더 찍힐 거 아니에요? 마우스에 지금 제가 점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점을 가지고서 표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2,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그래프에서 이거를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실까요? 2랑 마이너스 2랑 같이 갔다 생각하고 이거를 포물선 형태에 똑같이 간다고 하면, 네, 다음과 같은 A점을 지나면서 포물선이 그려지는 2차 함수의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는 영어로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The graph of function fx는 x제곱이라고 하는 거가 있지만 ax제곱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a는 0이 아닌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x의 방향으로 p만큼 갔다,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갔다 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 자체는 y 마이너스 q는 a의 x-p의 제곱 형태가 되면서 이 형태를 풀었을 때 우리는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표준형이라고 했을 거예요. 스탠다드, 그리고 스탠다드 이퀘이션이죠. 그리고 밑에는 기본형, 베이직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좀 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아는 거냐라고 하는 것까지 아마 배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나중에 제가 또 언급을 하게 되겠지만 이 내용을 왜 x 대신에 x 플러스 p가 아니라 x 마이너스 p인지, y축의 방향으로 옮겼을 때도 왜 y 플러스 q가 아니라 y 마이너스 q인지 이 부분은 추가 영상을 제가 내보내면서 영상이 완성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 볼게요. 12장에서는 piecewise defined function이라고 해서 조각 함수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각이라고 한다면 정의역이 구분지었을 때 어떠한 함수가 그려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었고, fx가 x였을 때와 fx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 크거나 같을 때 x, 이 그래프는 서로 다른 그래프다, 그리고 다른 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꼭 그렇다고 해서 x의 기점을 가지고 함수값까지 같을 필요는 없었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성 펑션이라고 해서 제가 1차 함수, 2차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일단 공통 상황이라서 1차 함수, 2차 함수만 봤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적용이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왜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를 대입하는지를 설명하는 영상은 추후 올리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 수학이라는 교과목을 들으시는 1학년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그냥 미적분학이라는 교과목으로 해서 운영되는 학교도 있을 거고, 그거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글링을 검색하기 때문에 제 영상 조회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저는 포트폴리오 영상을 마련하기 위해 올리고 있습니다만, 시청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힘내서 영상 제작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프가 나오는 대로 그래프는 지오지브라를 통해서 언급을 해보는 방향으로 좀 구성을 해보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준비해서 여러분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